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 장사를 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해제함에 따라 대구은행이 경기도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생명 존중 정신이 담겨있는 태실은 세계적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큽니다. 예천군이 조선 왕실의 태실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값비싼 박달 대게를 반값에 사고 대게를 직접 잡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영덕 대게 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올라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에 또다시 비가 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보슬보슬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만 밤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3도, 안동 19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포근한 봄 기온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진 않겠지만 식목일인 일요일 오후가 돼야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다소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장애인 명의를 빌려서 아파트 분양권 장사를 하는 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아파트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비슷한 범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새로 분양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업자 조모 씨가 장애인 38명의 명의로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전매해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단체 간부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장애인들은 150에서 600만 원씩 받고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참 대면 20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 거기 살 거기 능력도 없고. 대구와 경남 김해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전매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노부모 봉양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일부 장애인들은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이고 분양권 전매 과정의 문제로 세금이나 이후 과징금까지 물 수 있어 장애인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공급제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장애인들만을 위한 제도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임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본따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만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 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가 수도권과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통장을 제공해도 피해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경찰과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이체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1,000여만 원을 사기당한 A씨가 범행에 이용된 통장 소유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통장을 교부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 측 책임을 50%로 제한해 90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들이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를 연결시켜주고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을 알려주는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8개 기업과 기관이 국배에 129억 원을 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했다면서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방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규제가 일부 풀리면서 대구은행이 경기도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대구은행은 정관상 영업구역이 서울과 각 광역시, 세종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해외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에 경기도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해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도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경기도 진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지역 고객을 분석하고 그쪽에 진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서 점포 진출이 유리한 지역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는 은행 정관에 경기도 지역을 영업구역까지 확대하는 정관 변경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은행은 지역에서 경기도로 진출한 고향민과 중소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경북에서 경기도로 진출한 지역민의 수는 줄잡아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대구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DGB생명, DGB캐피탈 등 계열사들과 연계한 그룹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스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자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마련됨에 따라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한 DGB 금융지주의 종합금융그룹 도약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 시내 백화점들이 오늘부터 봄 정기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이달 19일까지 전체 브랜드 가운데 50% 이상이 참가하는 봄 정기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의류와 잡화 등을 10%에서 30% 정도 할인해서 판매하고 금액별로 사은품 제공 행사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42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KH바텍 등의 주가가 내렸기 때문인데 시가총액의 51%를 차지하는 포스코를 제외하면 시가총액이 전달보다 1.81% 늘었다고 한국거래소는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 경북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은 전달보다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옛날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를 터가 좋은 곳에 봉헌했는데 이를 태실이라고 합니다. 조상들의 생명 존중 정신이 담겨있는 태실은 세계적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큰데 예천군이 조선 왕실의 태실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소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예천 명봉사 인근에서 비운의 왕세자 사도세자의 탯줄을 묻은 태실이 발견된 건 지난 2012년. 탯줄을 담은 항아리가 묻혔던 지름 88cm 크기의 석함과 덮개, 다시 그 위에 얹은 개첨석과 태실 둘레를 정성스레 감쌌던 난간석까지 유물이 다량으로 발굴됐습니다. 왕조의 태실은 동북아에서도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왕실 문화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에 버금가는 왕실 유물로 평가됩니다.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창성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도 있고. 예천군이 조선 왕실의 태실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태실 발굴에 이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된 태실 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오른 태실 가는 길을 효행의 길 탐방로로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문화유산 복원과 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 태실 2기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고정을 하고 또 복원해서 앞으로 역사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은 향후 태실 복원이 마무리되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태실이 있는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일반고 124개 학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문과 자연계열 집중에서 벗어나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한 진로 집중 과정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목고가 없는 지역에는 과학과 체육, 미술 중점 학교 등 적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합니다. 직업위탁교육기관도 확대해서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대와 대구한의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IPP형 일학습 병행제 운영기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10억 원가량을 각각 지원받게 되는데 대학과 기업 사이 고용 미스매치에 따른 청년 실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IPP형 일학습 병행제는 대학 3, 4학년 학생들이 전공교육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실무 경험을 받는 산학협력훈련 제도로 전국 44개 신청대학 가운데 14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값비싼 박달 대게를 반값에 사고 대게를 직접 잡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영덕 대게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영덕 강구항에서 이번 주말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영덕 대게축제에는 재미있는 체험 행사가 가득합니다. 올해 새로 도입한 대게 싣고 달리기 체험입니다. 참가비는 만원. 모르는 사람 2명이 달려서 이기면 영덕 대게 2마리, 지면 영덕 대게 1마리를 상으로 가져갈 수 있어 지더라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The feeling along the run was very, very great. Was exciting. It was much fun, and I never did such a thing before, so it's great for me. 대게 낚시 체험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낚싯대를 이리저리 휘두르자 살아있는 대게가 걸리고 관광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값비싼 박달 대게를 반값에 살 수 있는 대게 경매 체험도 놓칠 수 없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이 게맛을 알아라는 유행어를 히트시킨 배우 신구 씨도 직접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덕 대게 축제는 개막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인사말도 없습니다. 대신 다양한 체험 행사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덕 대게춤 따라하기 대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리고 지역 특산물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KTX 포항역에서 영덕 관광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이번에는 음식 축제를 벗어나서 정말 우리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총감독제를 실시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재미가 있는 곳, 이번 주말 대게의 고장 영덕으로 가족들과 봄나들이 가시면 어떨까요?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모레 5일 열리는 2015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에 많은 시민들도 거리 응원에 참가합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거리 응원팀과 공연팀을 공개 모집한 결과 140여 개 팀 7,300여 명의 시민들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반 응원단 외에도 풍물패와 벨리댄스, 밴드, 오카리나, 저글링 공연 등 다양한 종류의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대구시는 2015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오는 5일 국채보상기념공원 일대와 달구벌대로 신천 동로 등 대회 주요 마라톤 구간 도로를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합니다. 교통통제는 5일 새벽 5시부터 시작해 마라톤 종목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시내 주행도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경찰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의 인원을 배치해 시내버스 우회도로 안내와 순환버스 운행, 탄력적 교통통제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관광 코스를 개발해 운영합니다. 이번 달에는 총 11개 코스를 운영하는데 대게축제가 열리고 있는 영덕과 대가야 체험축제가 열릴 고령, 또 벚꽃이 만개한 경주 보문당지 등을 연결하는 코스가 대표적입니다. 자세한 관광 정보는 대구시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시 내 관광 안내소에서 직접 예약하거나 인터넷과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2015 자치단체 정보 3.0 선도과제 50건 가운데 대구시가 낸 선도과제 6건이 선정됐습니다.
소재 물성 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과 교통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또 의료정보 교류 시스템 시범 서비스 운영 등으로 전국자치단체 모범 사례로 전파됩니다. 지자체 정부 3.0은 지자체 행정의 일상 속에서 정부 3.0의 4대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주민 개방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밤사이 보슬보슬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만 밤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 안동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포근한 봄 기운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동쪽 해상으로 대부분 물러나간 상태고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또 오전까지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문경은 현재 14도, 구미는 17도 보이고 있고요. 북부 지역도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현재 기온보다 더 내려가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등산지에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등산은 다음 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식목일인 1일 오후가 돼야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